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무술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서인지 유명 무술인을 찾아가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 점을 쳐보는 방송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무술인이 아니어도 100% 맞출 수 있는 그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술인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상담 손님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에는 100%가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고독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고독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단지 고독의 시간을 잘 견디는 사람과 힘들어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고독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고독은 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고독은 잘못 살아온 결과도 아닙니다. 고독은 우리 몸의 팔, 다리처럼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은 죄를 짓기 이전부터 고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라는 여자 배필을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독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독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고독은 칼과 같아서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시간이지만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인 가족이 4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고독한 삶은 누구나 겪는 것이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경우 2016년도에 그 독거 노인의 숫자가 독거 노인의 숫자가 144만 명이었습니다. 그 현재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삶에서 고독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이제 삶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자, 고독을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은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추어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골목길을 운전할 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비 없이 운전하는 사람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게 되면 사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잘못 대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독은 알코올 중독, 여자, 도박, 게으름, 비만 등 자신을 삶을 망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제가 잠깐 동안 복지사로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복지라고 독거노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케어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독거노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노후에 갑자기 혼자 살게 되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 노인들이 대부분이 그러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고독을 잘 대처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독은 혼자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런 고독한 시간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며 누구나 겪게 되는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것입니까? 혼자라고 느끼는 시간에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혼자 있는 외로운 감정을 창조적인 삶을 이끌어내는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독의 실체를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창조적인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고독의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동안 고독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제 산물인 양 괴로워했습니까?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지금부터는 창조적인 시간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고독의 시간을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발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감정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혼자라는 시간이 오히려 휴식과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얼마든지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고독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독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란 것은 목표를 이루는 시간을 세부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계획을 했다면 기초공사는 몇 년도 몇 월까지 마무리하겠다. 또는 그 다음에 골조공사는 몇 년까지, 언제까지, 벽면공사는 언제까지, 내부공사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막연한 계획,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계획은 행동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자꾸 막연한 계획은 자꾸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루어진 실행하지 않는 계획은 창조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행해야지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노인이지만 실제로 홍성의 전원주택을 손수지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시간으로 고독할 시간이 없습니다. 늘 삶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제가 방송에서 한 노인이 홀로 요트를 타고 여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꿈을 혼자 뒤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삶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아무 꿈이 없이 고독의 시간을 술로 달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고독은 고통이며 술은 그 고통의 시간을 달래는 처방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술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고독은 오히려 꿈을 이루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독은 제 결과물이 아닙니다. 고독은 잘못 살아온 삶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고독은 그냥 인간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고독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비결은 먼저 고독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한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이 창조적인 시간이 되게 하려면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만들어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면 고독은 꿈을 이루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